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렌처하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서버를 돌려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로 그 팟들을 만드는 것부터 할 건데요. 오늘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쿠버네티스의 웹 서버를 한번 배포를 해보자.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하나로 100개의 웹서버 팟들을 생성을 해보고, 보통은 이제 학부생 때 서버 배포를 하면 하나만 배포를 하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서 뭐 도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고 같은 거 쓰면 이제 서비스로 막 등록을 해서 서비스에 켜져가지고 이제 서비스 돌아가면 막 접속이 되고 막 그런 걸 해보실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서버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로 쪼갠다기보다는 100개를 배포해서 요거를 이제 서비스에 이제 렌처에 보면 서비스에 노드 포트라고 있는데, 이게 레이어 4 로드 밸런싱이고 이제 인그레스라는 레이어 7 로드 밸런싱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그 야물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 야물 파일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요게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노션 링크를 추가를 해놓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설명 그 부분에 제가 노션 링크를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아직 제가 이게 인증이 안 되어서, 채널이 믿을 만한 채널인지 인증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구글에서 그 링크, 외부 링크를 설명란에 넣는 거를 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제 앱의 이제 이름이 헬로 월드다, 헬로 다시 월드다, 요거는 좀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가 8080이다, 그리고 뭐 TCP 연결이다, 프로토콜은 TCP를 쓴다, 요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헬로 월드고 포트가 8080이고 TCP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파차름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영상부터는 지금 그 뭐라 하죠, 윈드실드라 하나요? 그 앞에 마기를 하나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헬로 월드 점 야무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거 그러니까 빔으로 하시든 나노로 하시든 뭐 어떻게 하셔서 헬로 월드 점 야무를 만드시고, 요거를 그대로 넣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해주고, 명령어가 ctl 하고 apply 해라, 이런 의미라서 hello world.yaml을 이렇게 치면 생성이 될 거예요. created라고 했죠. 디플로이먼트 하나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렌처에 들어와서 워크로드를 보면 디플로이먼트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게 이제 헬로 월드겠죠. 저희가 만든 헬로 월드를 보면 이제 헬스도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21초 지났고요. 지금 10개인데, 요거를 저는 삭제를 다시 하고 이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100개로 저장을 하고, 오타가 나서 엄청나게 생겼는데 100개만 하겠습니다. 100개만 해서 저장을 하고 디플로이먼트를 다시 만들면 생겼죠.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67개 생겼죠. 72개. 충분하네요. 80, 91. 팟이 지금 보면 660개까지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난하게 그냥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됐고요. 이제 다 열렸다. 이제 100개가 배포가 벌써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확인하고 지금 50초 정도 됐죠. 1분도 안 돼서 100개가 배포가 됐고,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쭉 100개 그 웹서버가 지금 열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P가 할당이 돼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접속을 할 수 없는 IP입니다. 이거는 그 쿠버네티스 도커 안에서 할당이 된 IP라서 그 내부 IP라 제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매트릭스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도 가능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뜨는데요. 메모리를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전체적인 100개에 대한 매트릭도 당연히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를 기다려보면 얘도 동일하게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오래 걸리는데요. 기다릴 바에 차라리 그라파나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라파나에서 프로메테우스인데 이제 워크로드를 어떤 거를 볼지 이렇게 확인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헬로 월드 69B8이죠. 69B8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서 디플로이먼트 보면 69B8 어쩌고 저쩌고 이 각각에 대한 그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안에서 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00개에 대한 그래프를 프로메테우스에서 지금 1초마다 수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각 팟마다의 이 그래프가 확인 가능하다.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집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전체적인 서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보면 100개를 띄우는데도 그렇게 라즈베리 파이 6개인데 뭐 높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38기가에서 8.2기가만 사용하고 있어요. 뭐 간단한 서버긴 한데 리턴만 오는 거라서 간단한 거긴 한데 여기서 그 CPU 사용도 보면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 워커 노드는 뭐 높아야 60, 작은 거는 13, 뭐 이런 식으로 꽤 괜찮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니까 이제 마스터 노드의 온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47도, 47도 정도 나오네요.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파나를 쓰고 프로메테를 쓴다. 아무튼 1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접속을 해야겠죠. 접속하기 전에 보면 여기 노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정렬할 수 있는데 뭐 1번이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고 이제 2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노드를 그냥 막 섞어서 처음처럼 보면 4, 6, 5, 2, 5, 1, 1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골고루 그 배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접속을 하려면 레이어 4 로드 밸런싱은 노드 포트로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외부 접속이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들어가시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노드 포트를 합니다. 거기에 네임은 필수고요. 네임은 헬로 월드로 하고 그냥 HW로 하겠습니다. HW로 하고 포트 네임도 HW라고 하고 리스닝 포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8080에 열었죠. 그러니까 타겟도 8080이고 노드 포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접속하려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3만을 넘어가야 됩니다. 3만 미만이죠. 3만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3만으로 하고 이제 한번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열렸습니다. 열렸으면 여기 접속을 해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한 다음에 그 셀렉터에서 그 앱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 밸류가 있는데 셀렉터스에서 이제 키를 앱으로 하고 저희가 헬로 월드라고 했죠. 헬로 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깜빡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돼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일단 그 201의 3만 포트로 접속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요청을 새로 하는데 각각의 요청이 어디서 응답하는지 지금 1번 갔다가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요청을 보내는데 레이어 4에서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이전에 이미 있던 응답을 받았었던 서버면 뒤에 거를 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100개면 엄청 많으니까 지금 27개까지 나왔는데 이게 100개가 있는 거죠 총. 그러니까 100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열릴 겁니다. 계속 열리면서 여기 보면 헬로 월드하고 69B 이렇게 있죠. 이게 팟입니다. 팟. 그러니까 커런트 지금 이 응답이 온 백엔드가 어디서 온 거다. 요거를 보여준 거라서 헬로 월드하고 여기 뜨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게 지금 몇 번 노드 그러니까 몇 번 노드에서 오는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워크 로드로 가서 팟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보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복사했던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은 라즈베리 5에서 왔다. 5번째 서버에서 응답이 온 거다. 그리고 새롭게 만약에 지금 들어온 것을 지금 랜덤으로 해서 가져오면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 1번 마스터 노드에서 왔다. 딱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걸 딱 캐치해서 해보면 1이네요. 똑같이. 그러면 새로운 게 지금 걸 해보면 5번이네요. 또 한번 새로운 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3번에서 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레이어 4 로드 밸런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IP에 대한 요청을 바로 직결해서 컨테이너에서 받아서 로드 밸런싱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레이어 7을 해야 된다. 레이어 7 로드 밸런싱을 인그레스를 해야 된다 하면 여기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위에 인그레스라고 있습니다. 인그레스에 들어와서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서비스 위에 보면 인그레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레이어 7 로드 밸런싱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님t.kr에 이제 도메인 DNS 서버에서 응답이 올 때 이렇게 오게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해줘야 돼요. 한글 도메인에서 퓨니코드로 인코딩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퓨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님티 같은 거를 엔진엑스나 저 인그레스나 아무튼 저기다 한글에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님t.kr이라고 이 여기다가 치면 저희 눈에는 그님t.kr이지만 퓨니코드로 인코딩된 요게 나옵니다. 요게 리턴되기 때문에 요거를 크리에이트 하시고 여기 리퀘스트 호스트에다가 붙여 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도메인을 입력하는 건데 이제 레이어 7이잖아요. 레이어 7 그러니까 레이어 4는 IP 기반으로 무조건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고 레이어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로드 밸런싱인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이니까 같은 IP로 요청이 와도 어떤 리퀘스트 호스트가 뭔지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구별을 하는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이거는 이제 경로에 따라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건데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그냥 공백으로 하고 이제 타겟 서비스는 아까 서비스 만들었던 거 있죠. 그 레이어 4에 로드 밸런싱 되는 거를 이제 하고 이제 8080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로드 밸런싱을 한다라는 게 이제 팟들에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도메인으로 어떤 경로로 왔을 때 어떤 서비스랑 연결을 해주겠다, 어떤 포트로 연결을 해주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L7 귀찮으니까 L7HW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님t.kr 들어갔을 때 여기 그 IP로 타고 들어갔을 때랑 다르게 이제 도메인 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요청 보내서 응답하는 팟들은 동일해요. 어차피 여기 워크로드에서 아까 복사했는데 붙여넣기 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라즈베리 그 네 번째에서 응답이 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청에 대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포가 정말 간단하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지우면 팟들이 막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닫힌단 말이에요. 종료 신호가 가가지고 이렇게 쭉 닫힙니다. 좀만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 뭐 닫힌다고 하고 90개죠. 닫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냅두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는 어차피 없어졌고 이제 팟들을 종료시킵니다. 이제 안전하게 종료 시그널을 보내서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지금 거의 다 지워졌죠. 벌써 3개 없습니다. 이제 다 없어졌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배포를 하고 싶다, 100개 하고 싶다, 한번 좀 짧게 한 반토막 내서 한 50개만 하겠습니다. 50개만 한다. 그러면 50개를 이렇게 쓰고 어플라이 해버리면 만들고 있죠. 지금 레디 한 개도 안 되는데 아직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 크리에이트 막 이렇게 뜨죠.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벌써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배포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쿠버네티스를 왜 쓰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로드 밸런싱을 쿠버네티스 없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씩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의 단위가 뭐 도커를 사용해서 뭐 도커로 한 번에 실행한다. 그 도커의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뭐 환경 설정할 필요 없이 도커를 바로 실행한다. 이것도 편하긴 한데 그것보다 그냥 이거 딸깍하면 이제 그 각 팟들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배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개별 배포를 하면 각자의 서버를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거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본다고 표현을 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배포를 한 번에 편하게 하니까. 근데 내부로 보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점들도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 뭐 개별적으로 따로 뭐 배포를 한다던가 지정해서 배포도 할 수 있고
그럴 뿐더러 그냥 딸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배포가 가능하다. 그거를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는 이만큼 간단하고, 이거를 외부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서 노드 포트로 외부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만약에 레이어 7 로드 밸런싱을 할 거다, 도메인을 연결할 거다 하면 이제 인그레스에서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를 보면 CPU도 뭐 그렇게 없어요. 마스터 노드고 50, 60, 67, 높아야 67, 뭐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피크 찍은 데가 99 한번 찍고, 99 찍어도 워커는 이제 10, 높아야 46, 뭐 이렇습니다. 그 마스터 노드는 확실히 많이 사양이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보면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마스터 노드가 이제 피크를 많이 찍긴 하는데, 나머지는 워커 노드는 별로 그닥 그게 없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인데도. 그래서 뭐 좀 더 여유가 되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6대를 그냥 워커 노드로 두고, 이제 뭐 그냥 미니 PC 하나 사와가지고 그거를 마스터 노드로 둬도 괜찮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건 다 끝났고요. 뭐 배포 방법이라던가 렌처 깐다던가 K3S를 구성한다던가 뭐 그래프 하나 붙이고 프로메테우스 붙이고 뭐 노드 포트 연결하고 뭐 그런 기초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걸 해봐야지라고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로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 하나의 서버로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로드 밸런싱 했을 때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제 MSA를 적용해서 이제 요청을 일부러 많이 보내는 서버에 대한 응답하는 것만 늘렸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보고, 이제 코드 레벨에서 클린 아키텍처를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DI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OOP를 준수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컨트롤러에 다 때려박았을 때랑 이제 서비스 레이어 뭐 레포지토리 도메인 같은 거를 정말 철저하게 나눴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JDBC를 썼을 때랑 JPA를 썼을 때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